사랑에 대한 처방전. 전 요즘 제 자신이 그런 소녀 중 한 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다른 여자에게 끌리는 여자들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에게는 모든 것이 약 17살 때 작은 마을인 율로우 크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보였죠. 특히 사랑과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랬죠. 믿어주세요. 그 당시 저는 마치 모래 알갱이만한 크기의 외로운 섬에 숨겨져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누구인지 소개할게요. 제 이름은 에블린 하트이고 저는 자랑스러운 레즈비언이에요. 가끔은 우리가 지원 그룹을 가져야 할까 싶기도 해요. 내가 게이라는 것에 대해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흥미로운 여성들과 만날 기회를 위해 특히 저처럼 좋은 타코 트럭을 좋아하는 여성을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를 돌리지 말고 이 이야기는 제 사랑을 찾기 위한 여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전 저의 정기적인 부인과정 검진에서 제 인생이 예기치 않게 바뀌게 된 이야기입니다. 맑은 화요일 아침 지난주 음울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클리닉에 들어갔고 제가 이름을 배워보지도 않았던 접수원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드 라미레즈와의 연례 검진을 위해 왔다고 말했을 때 긴장감이 조금 잃었습니다. 대기실은 익숙했지만 불편하게 느껴져서 무한한 시간을 기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흐른 후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러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긴 복도를 따라 저를 진찰실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항상 위압적인 하얀 벽과 밝은 형광등이 저를 반겼습니다. 혈압을 쟀을 때 차가운 느낌이었고 이제 가운으로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 그 가운 말이에요. 누가 이런 걸 디자인했을까요? 여성들에게 찬란한 농담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요. 잠시 후 드 라미레즈가 들어왔고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어깨 위로 풍성한 어두운 곱슬머리가 흐르고 가장 어두운 날도 밝힐 수 있는 미소를 가진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우아함이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배려가 가득하고 저를 통찰하듯 응시하는 날카로운 헤이즐 눈. 안녕하세요, 에블린. 오늘은 어때요? 그녀는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연습된 쾌활함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상치 못한 떨림으로 목소리가 배신했습니다. 연례 검진이죠. 그녀는 차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녀의 아름답게 형성된 피처즈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시작해볼까요? 누워주세요. 그녀는 진정하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누웠을 때 제 배에 씩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검사를 할 뿐이었는데 저의 생각은 전문성을 넘어서 저녁의 공유와 부드러운 웃음이 날아가는 꿈으로 달려갔습니다. 에블린,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드 라미레즈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도구들이 닿을 때 나는 움찔했지만 그 차가움 아래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요. 조금 차가운 것뿐이네요. 저는 힘겹게 응답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잡담을 나누었고 저는 그녀의 헤이즐 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검사 과정은 일상적이지 않고 우리 사이에 불가피한 불꽃이 춤추는 혼합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그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그녀가 제 차트에 기록하며 알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관계를 하고 계신가요? 제 생각은 카드 덱처럼 정신없이 섞였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일과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짓고 나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드려야 하니. 죄송하지만 루틴의 일환이에요. 피임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격려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반대되는 생각들이 부딪혔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요.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저는 마침내 인정하며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놀라움이 사람의 표정 속에서 춤추듯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제 예상과는 달리 라미레즈는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멸균된 방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이제 전 조금 바보 같아졌네요. 여태 피임약과 필요 없는 알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방성을 중시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눈을 깜박였습니다. 당신은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나도 모르게 저의 흥분이 필터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전혀요.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키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력적인 환자가 올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그녀의 눈빛 속의 불꽃은 제가 의사 사무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불을 점화했습니다. 진짜죠? 제가 약간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귀 뒤로 한 가닥의 곱슬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번 금요일 퇴근 후 이 블록 바로 아래에 귀여운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저와 함께 가고 싶으세요? 제 심장은 기쁨으로 뛰어오를 것 같았습니다. 농담이세요? 저를 초대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우선 옷을 입으세요. 준비되면 제가 밖에 있을게요. 그녀는 잉크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제 상황의 중대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의사님이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흥분과 긴장으로 감정을 느끼며 미지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 나가자 그녀의 따뜻하고 초대하는 미소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보겠군요. 제가 모든 새로운 자신감을 끌어내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절대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내가 너의 것 봤으니 너도 내 것을 보여줘야지. 게임은 건너뛰시다. 저는 이 클리닉 밖의 세상을 탐험하는데 훨씬 관심이 있어요. 당신과 함께 시작하기로. 그녀가 장난기 있는 손을 흔들며 떠나는 모습을 보자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한 검진이 이런 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특별한 무언가로 나아가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을 위한 처방전. 우리의 저녁 데이트 날이 다가오자 저는 제 옷장에서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옷들을 꺼내 침대에 던지며 각각이 더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방금 저 모든 취약한 모습으로 본 라미레즈를 멋지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이 되자 저는 제 몸매를 보완하고 자신감을 주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검은 드레스를 결정했습니다. 몇 가지 마지막 손질, 신중하게 바른 화장과 머리 스트레이트닝을 마치고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고동쳤습니다. 저는 마법에 걸린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 거의 모든 표면에 촛불이 켜져 있고 따뜻한 나무톤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마늘과 허브의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주연으로 출연할 거라는 생각도 예상하지 못했던 로맨스 영화의 장면에 들어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을 스캔하는 순간 그녀를 보았습니다. 라미레즈 소피아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작은 모퉁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곱슬머리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녀의 몸매를 완벽하게 강조한 깊은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제 배속은 긴장과 흥분으로 요동쳤습니다. 안녕. 제때 왔군요. 그녀가 제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 기회를 놓칠 순 없어요. 제가 대답하며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내내 우리는 마치 우리의 작은 거품 속에 있는 것 같았고 진정으로 느껴지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험을 좋아하는 하이킹과 밤늦게 타코를 사는 것 같은 공통된 관심사를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말 그대로 이베퍼레이티드 되었고 주변 세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내 지난 하이킹 여행에 대해 더 이야기해줘. 그녀가 기대감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헤이즐색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필요해. 저는 인스타그램을 위한 완벽한 사진을 찍으려 하다가 신의 냇가에 빠졌던 순간을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의 여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나는 친구들이 결정적으로 저를 놀리던 기억을 떠올리며 웃겼습니다. 멋지네요. 하지만 저런 경험이 가장 좋은 추억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녀가 대답하며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그녀의 곱슬머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좋아요. 우리의 대화는 힘들지 않게 줄기차게 이어졌고 우리 사이의 연결은 전류 같았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디저트인 초콜릿 용암 케이크로 넘어갔고 그건 경고 문구가 필요할 만큼 호화로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제 눈길이 소피아에게 미쳤고 그녀는 저를 집중해서 바라보며 입가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야, 케이크가 이렇게 맛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멋있어요? 그녀가 농담했습니다. 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오르는 따뜻함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그건, 둘 다. 이 케이크는 천국이고, 당신이 분명히 발을 올려버렸어요. 소피아는 등받이에 기대어 웃음이 우리 작은 가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 분명히 인상 주려고 해요. 저녁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저녁에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지기 시작할 때 저의 방어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가 어떻게 해서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가볍게 스치는 감촉이나 그녀의 시선의 깜박임이 저를 무시할 수 없는 전기를 점화했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고 성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미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제가 취약함을 느끼면서도 흥분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연결이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소피아의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두 손을 테이블에 올려 제 손에 닿게 했습니다. 그 간단한 행위는 저에게 쾌감의 파도가 흘러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저와 함께 여기 있어 주어서 정말 기뻐요. 그 순간은 중요하게 느껴졌고 뭔가가 꼽히고 있었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제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함이 마치 집처럼 기분을 좋게 해주었습니다. 예, 부인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나요? 제가 진찰해준 사람을 더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약간의 향수를 담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성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들이 강하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요. 여성 건강에 대한 낙인이 너무 많고 그래서 깨부수고 싶었어요. 게다가 저는 여성의 권리를 위한 개인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헌신에 더 매료되고 고백했습니다. 그거 정말 영감을 주네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표정이 밝아지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의 직업은 어떻게 선택했나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결혼식과 이벤트를 위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소피아의 눈은 진정한 관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제가 하이킹을 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주제가 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밤은 웃음, 이야기, 서로의 눈짓으로 우아하게 계획되지 않은 춤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무게가 제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날 일의 불확실성. 이곳이 단순한 만남이라면 좋겠지만 더 깊은 무언가의 시작일까? 웨이터가 아래로 가져다준 청구서가 여전한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에 뭐가 될지 물어야 할 시간일까요? 소피아는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포즈하며 심장이 뛰었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몇 년 동안 겪어온 관계 중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것, 마음이 시릴 정도로 진정한 화학 반응이 두려워 탐험하지 않는 사이에서 오히려 끌리게 되는 것. 혹시 더 많이 함께 모험을 가고 싶으신가요? 하이킹, 새로운 식당 시도, 어떤 크레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드뇨.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좋겠어요. 그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저는 당신과의 관계를 탐험하고 싶어요. 당신과 저는 지금 그거 하려고 해요. 그녀의 말은 제 등 뒤에 기쁨의 떨림을 밍한 두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조만간 첫 하이킹 모험을 준비하자고 약속했지만 클리닉의 차가운 바람에 나가자마자 우리 사이에 이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 팔을 스치며 가까이 오자 그 전기도 다시 느껴졌습니다. 내가 키스를 요청하면 너무 앞서는 걸까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제 눈을 찾으며 묻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얼굴에 미소가 번진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요. 사실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살짝 기대며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잃어버리면서 점점 깊어졌습니다. 세상은 의미 없게 사라지고 그 순간은 우리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자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이 가능하다는 걸 느끼며 아주 흥분했습니다. 떨어진 뒤 소피아는 제 손을 잡고 함께 밤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펼쳐진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이의 별들처럼 저의 일상이 평범한 검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사랑의 불씨가 생겨나는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불꽃은 더 강해졌고 저는 소피아 덕분에 제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개발하는 계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러 소피아와 저는 끊임없이 많은 것을 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이 되었고 우리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무작위한 모험으로 가는 길에서 하이킹과 호수 근처 피크닉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수많은 타코도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순간은 전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조용한 순간에 제가 생각에 잠기면 제 삶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는지 놀라곤 했습니다. 그리 오래전 저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고독하게 바라보던 관찰자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속해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토요일, 우리는 숨막히는 뷰로 유명한 인근 협곡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씨는 완벽했으며 햇볕 나는 기분 좋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탐험하기에 알맞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이킹 부츠와 카메라를 챙겨 소피아와의 또 다른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웃음과 공유한 이야기들이 두꺼워졌고 저는 압도적인 기쁨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저에게 사진을 촬영하라는 격려를 하며 제가 또 다른 멋진 순간을 담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여기서 잠시 멈춰 제가 외쳤습니다. 소피아는 기꺼이 따라줘서 우리가 이러한 경치를 감상하며 린지 기념 촬영해볼까요? 소피아가 희망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확실히 해보죠. 이에 나는 아까 일어났던 모든 수많은 순간이 눈에 들어오며 아름다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의 고요함은 저와 소피아의 특별한 동반자로 변했습니다. 좋은 추억을 중심에서 기억할게요. 저희는 피크닉이 끝난 후 서로 이야기하며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진짜 놀라운 사진 작가로 소문이 날 거예요. 소피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니 그녀는 기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밝은 저녁 해가 깜박이는 것이 느껴졌고 여러 컨디션을 이루는 한가운데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의 중력은 크고 무거웠고 그녀의 손과 턱에 부드럽게 펼쳐진 긴장감을 느끼는 것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저에 대해 질문해도 괜찮나요? 소피아가 문의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제가 정말 고맙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자질구레한 아이디어로 이 순간은 어떻게 쓰게 되는 것인지 라는 질문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저가 대답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단순한 대화가 저로서는 드라마로 집어넣으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성격은 저에게 계속 철조망 없는 운투로 무장하도록 하여 저 역시 깊은 소속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퇴근 후의 대화의 흐름이 끊어질 새도 없이 저희는 교환한 순서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매력적인 끝까지 전개되고 있으며
소피아를 처음 만났을 때 지구에 저 멀리서 날아오는 것 같은 특별한 시작을 확신했습니다.